요즘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요. 헐, 대박, 뭐 짱나, 킹받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맥락이든 다 똑같아요. 시험을 100점 맞아도 대박이고 시험을 빵점 맞아도 대박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기쁜 거하고 속상한 거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통일해서 쓰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해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그 중에서도 어휘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목하다를 화요일이랑 목요일이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요. 우천시 학교로 오세요 라는 말을 우천시라는 곳으로 오라는 말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휘력 부족을 걱정할까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볼까 봐요? 공부를 못 할까 봐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된 일이 며칠 전에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제 앞에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여자아이하고 엄마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의 모습이 예쁘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손으로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휙 돌아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가 그 핸드폰을 천천히 짚더니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이러는 거예요. 왜 손으로 핸드폰을 쳤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물었죠. 왜? 속상해? 짜증이 나? 기분이 나빠?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잠시 후에 속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속상한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이 원피스 너무 소매가 길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떤데? 억울해? 화났어? 무시당한 느낌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시당한 느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왜 얘기를 안 했어? 했는데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늦을까봐 그냥 입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엄마랑 제자제자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이 모녀의 대화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다 아이 감정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감정어휘를 하나씩 건네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속상해요,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라는 자기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고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휘력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이런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자존감의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는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좀 망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꼬이게 되고요.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가? 아니면 또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 어때요?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마음속에 그냥 꾹 눌러 담게 돼요. 그래서 어휘력은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휘력은요, 아이의 마음, 생각,
그리고 매일매일의 행동도 바뀌게 해주는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어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거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어휘력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어휘력이란 무엇일까요? 아이한테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요, 좀 망설이거나 멈칫하다가 몰라요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람하다가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덩치가 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 말을 언제 어떻게 쓰지? 라고 얘기하면 우리 고양이는요 뱃살이 우람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외웠는데 이 단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가 들어는 봤어요, 뜻은 외웠어요, 이런 거랑 그 단어를 말이나 글에 제대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쓴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어휘력은요, 그 단어를 언제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써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맞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글로도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어휘력이에요. 요즘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요, 헐, 대박, 뭐 짱나, 킹받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맥락이든 다 똑같아요. 시험을 100점 맞아도 대박이고 시험을 0점 맞아도 대박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기쁜 거하고 속상한 거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통일해서 쓰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싫다라는 감정도요, 별로야, 싫어, 질색이야, 어때요? 느낌의 세기가 다르게 전달되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싫어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짱나, 이 말 한마디로 하면요, 실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 전달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있어서 소통도 잘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휘력 문제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은요, 대화를 통해서 어휘를 배워요. 특히 감정어휘는요, 대화를 통해서만 거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전철 속의 그 여자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뭐 짜증나냐, 억울하냐, 뭐 무시당한 것 같으냐, 이러한 감정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건네주니까 아이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적절한 감정어휘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오가는 통로, 길이기도 해요. 그 책은요, 최고의 어휘 선생님이세요. 책 속에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휘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글 책뿐만이 아니라 정보 지식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에서 만나는 어휘들은요, 그냥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르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이랑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책을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게,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수룩하다, 맹추, 애지중지, 직감, 발이, 효력, 목을 빼고 걷다, 폭죽, 엄청 많이 다양한 어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그때 어휘를 같이 함께 배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단어는요, 써봐야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낱말을 배웠잖아요. 그냥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는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휘발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낱말의 뜻을 자기 말로 정의도 해보고요. 그리고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휘장이나 이런 데 꼭 써보는 연습해야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요, 담임 선생님이 매일 숙제가 있었어요. 새로운 낱말 5개 짧은 글 짓고 비슷한 말, 반대말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어때요? 어휘력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아이가 접하고 있는 이 가정,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감정 어휘를 배우고요.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책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휘도 습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 자기가 배운 어휘를 써보기도 하고 활용해 보기도 하면서 어휘력이 탄탄하게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어휘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그걸 한번 좀 돌아보시고 아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은요,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덤이에요, 덤. 진짜 어휘력은요, 내가 느낀 걸 내가 이해하고요. 복잡한 나의 마음을 말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잘 소통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어휘력이에요. 아이들의 말은요, 결국 그 아이의 삶이 돼요. 아이가 어떤 단어를 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관계도 달라지고요. 자존감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휘력은요, 단기간에 뚝딱 생기지 않겠죠. 책을 읽고 대화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휘력은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어휘력 도대체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어휘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